정도 강력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해줘라. 저는 한대건이고요. 자, 금요일 공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2등급) 경주리 1200m 제12경주 출발했습니다. 12경주 8번 스피리조이는 골편제거 수술을 하고 나와서 지난번에도 다리 상태가 안 좋았었죠. 근데 다리가 안 좋은 소리 이렇게 치는 겁니다. 다리가 안 좋아도 올 것이다. 7번, 5번, 7번. 단독 선두 2위는 5번 미라클 한센.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암말경. 네, 2경주입니다. 3호마 만마로마.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경향이 있어서 경주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마트인데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린 사랑도 3번 놓고 4번과 6번. 만마로마가 선두에 그 뒤 6번, 7번 순이었습니다. 4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브루의 승자가 4경주입니다. 정말 스타디스가 정말 산뜻했습니다. 이마피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마피 선행력을 가지고 있어. 신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과 스페셜라이트 무난하고 7번 놓고 6번. 7번, 6번, 3번, 5번. 부산이에요. 네. 둘째 주 벌써 경마 주간이 됐네요. 출전 주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경주 분할도 많이 되면서 각 경주마다 출전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경마가 항상 저배당하고 끝이 나느냐. 부산은 택도 없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부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뭐 복귀고 나발이고 조교고 나발이고 필요 없죠. 짜여둔 각본처럼 아주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못 잡아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밥만 먹고 하는 짓이 이거예요. 맨날 구다보고 쳐다보고 또 복귀하고 이게 왜 그랬을까 뭐 질병 찾아보고 조교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경마 팬들이 고배당을 좋아한다고 해서 마냥 이런 거 없고 해거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호주머니를 채워줘야지 그 사람들도 경마를 즐기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좋습니다. 뭐 한대건의 다 잘못이라고 보고 한대건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겠죠. 부산 경마에서 한대건이가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고 결과물을 얻어낸 적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만큼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 감리기가 또 길었고요. 잘해봐야죠. 좀 적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경마에서는 펄펄 날아다녔는데 서울 경마에서는 몇 개 승부처였죠? 9개의 승부처 중에서 7개를 더버가 포함해서 적중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상당히 돈을 벌었죠, 저희가. 부산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좀 구슬 한번 하든지. 기도 열심히 해. 뭐 부처님, 하느님 다 찾아가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번 주에는 알라시는 한번 찾아서 알라시한테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종교파괴인가? 어쨌든 간에. 자, 출발해 볼게요. 자, 한 달의 승부처는요. 4, 6, 8, 9. 4, 6, 8, 9.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이 출전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 부산이 좀 애매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사연들이 있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뛴 사연만 가지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뛴 사연은 경주력을 평가하는데 척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먼저 평가를 해야지 지난번에 뭐 진로 막혔어, 뭐 발주 늦발했어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연이 될 수 있지만 그 경주마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번 주가 그런 사연 있는 마피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했다는 겁니다.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쪽에는 1번 스파이스록은 지난 11월 23일 경주 때 인기 1위만을 팔립니다.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발주도 이렇게 안 빨라요. 근데 의외로 직선은 제어하니까 힘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고개가 들리죠. 흔들리는 모습으로 좀 나와서 선두권 가담하려고 했다가 진로가 막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어를 했는데 이렇게 좀 전개가 완전히 꼬였던 마피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게이트가 3번에서 꼬였는데 1번 게이트를 과연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고개를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늦발을 한다든가 진로가 막혔던 마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걸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마필은 분명히 지난번에 진로가 막히고서도 탄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KT의 조건까지 좋으니까 아마 들이대 보겠죠. 또 편성도 넉넉하니까 상대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 마필 스파이로스록은 능력이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격감이고요. 3번 성산파워가 아마 현장에서는 인기마일 것 같아요. 데뷔전 때도 인기권이었었고 기대죠. 바깥으로 좀 심하게 기대서 데뷔전 때는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용현이라는 마필이 당일날 있었어요. 근데 용현이 계속 앞에서 깔짝깔짝거리죠.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뭐 자리를 유지한다든가 내가 가려고 그러면 또 그쪽으로 오고 또 내가 가려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다가 내가 갈 길을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성산파워가 그랬습니다. 막히는 걸음 때문에 전개를 제대로 풀지는 못했던 마필이고요. 탄력 자체가 더 나오지는 않았어서 이것도 솔직히 뭐 사연은 있는데 과연 걸음이 있는 건지 좀 애매하게 팔리고 있네요. 나쁘진 않고요. 5번 정꽃이 문제죠. 첫 번째 주행검사 때에는 뭐 이런 말이 다 있지? 합격 유보를 당하죠. 주립불량 때문에. 고개가 들려 좀 빠르지 않았고 은근히 재원하니까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불합격인지는 유보를 당했는데 왜 유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립불량이 있긴 했었지만 그게 심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는 1월 5일 경주에서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모습에서 막판 불협엔 채찍을 좀 대고 있어요. 결국은 좀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뭐 연습주행했던 마필들이라든가 실전을 경험했던 마필들 틈이었기 때문에 장기 혁마가 있어서 이 마필이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경주가 1300이다 보니까 선행을 주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선행을 주도하고 얼마만큼 그 걸음을 낼 수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죠. 데뷔전이기 때문에. 하여간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6번은 록하드퀸도 마찬가지예요. 좀 느리죠, 아이가. 발주가 좀 앞이 들리고 느리다 보니까는 경주가 항상 좀 매끄럽지 못해요. 막판에 한 발 노리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마필들이 부담장이 올라가면 좀 쥐약인데 부담 종량까지 54.5kg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찝찝한 맛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니까 알아버리지 못하겠고 조개대 모습 보면 7번 골드 인연이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전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산경마 1경주는 이렇게 좀 인기권의 마필들도 나쁘지 않아요. 결국은 충마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1번마 스파이스 록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 그리고 진로가 좀 막혔다는 아쉬움 물론 이제 주기가 길었던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게 혈종이라는 질병이 있어서 주기가 길어진 건데 뭐 크게 경주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KT의 조건만 보고 본다면 1번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1번을 놓고 3번, 5번, 6번, 7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정리는 할 거예요.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을 할 생각인데 주력 한 방 때리고 방어막과 한 두세 방 정도 가져가다 보면 적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경주 부담 없이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무통장 문자하고 공립공 문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좀 늦게 신청하셔서 뭐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데 미리미리 좀 신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경마도 좀 미리미리 제 거는 뭐 코리아레이스나 에이스 경마 뭐 방송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건빛이나 코리아레이스 사이트에 가서도 계좌번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셔서 조금만 미리미리 안 그러면 내가 짜증나잖아. 경주방 농어막 오를 때 막 전화 오면 짜증나요. 통화 좀 걸려갖고 전화 끊기고 하거든요.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 경주도 약간의 사연은 좀 있죠. 일단 충막감으로서는 1번 썬더베이. 이건 애매하긴 해요, 사실. 지난번에는 뭐 인기마도 아니었었고 11번 게이트에서 발주를 하는데 바깥으로 갑니다. 아직 똑바로 못 가요. 계속 바깥으로 쳐 기대다가 결국은 직선에서 한 발은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 뭐 그냥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탄력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이 외곽에만 나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번 게이트에 포진했죠. 그러니까 말이 쳐 나가려고 하더라도 바깥쪽에 말들이 있으면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좀 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강가상각이 돼서 이 마필이 선전할 수 있을까? 이건 뭐 뛰어봐야지 하는 거고요.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을 소지는 높지만은 결국은 모래를 맞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앞선의 마필들이 전부 다 안쪽에 갇혀있는 썬더베이에게 모래를 다투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까지 한번 강간상각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탄력이 원체 좋아서 썬더베이를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수가 왜 박제이지? 유연명 기수가 한 번 더 탔다면 좀 더 믿음감이 갈 텐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안 되니까 태운 건가? 나도 모르지. 내가 뭐 다 아나? 내가 뭐 천재야? 그 사람들 마음속까지 들어가게. 나 요즘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 진짜. 이 표정만 봐도, 저 새끼가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것 좀 보고 싶어. 정말 너무 거짓말들 많이 하니까, 부산은. 인기권에 삼은 바람의 꿈은 순발력이 있죠.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모처럼 만에 경주를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꾸준하게 뛰는데, 걸으면 더 나오지 않아요, 사실. 항상 그만큼은 뛰는 마필이고. 3화 선라이즈 퀸이 이 주행검사 9월달의 모습을 보면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끝걸음을 보여줬는데 10월 26일날 데뷔전 때 보면 완전 개풀빵이에요. 경주에 자전지 파악이 있었고 거기가 좀 들리는 모습 때문에 선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모래를 좀 맞고 덜 떴던 마필들이 갑작스럽게 선행을 나가면 계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교 패턴을 바꿔가면서 다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도 있겠고 엄마 약속대로는 보여준 대로 약속을 못 지키고 있죠, 지금.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데, 19조에 뭐 명망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러한 나피들을 잘 다듬어서, 뭐 미승리마 경주에 나간다든가 이런 상금을 버는 게 또 19조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모처럼만의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받았죠. 약속대로가 발주가 느린 마필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선행을 실패했다면, 이번 경주가 아마 선행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만약에 선행을 간다고 한다면 선행을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땅을 파면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해서 완전히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까지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6번 7번 8번은 뭐 별거 없어요. 뭐 토암스트롱 정도가 그냥 올라오는 걸음인데 믿을 수가 있나. 애매해요. 그래서 일본 썬더베이가 이제 모래반응 때문에 문제인데, 어쨌든 일본 썬더베이가 지난번에 끝걸음을 한다면은 바깥쪽으로 빼서 한번 잘 타주길 바라겠습니다. 썬더베이를 축막감을 놓고, 3번, 4번, 5번, 세 마리 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약속대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인기가 실려 제가 막고는 살아내기 한 번도 안 해드렸던 마필인데, 이러한 마필들이 선행을 가면 똥말 편성해서 의외로 버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선행을 갔음에도 못 버틴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선행을 갔을 변수를 한번 이번 경주는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금 3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이건 좀 우위에 드러나지 않았나? 일단은 8마리 나필들밖에 출전하지 않아요. 과연 어떤 나필이 선전할 수 있을까? 일단은 8마 동방워리어가 가장 조건은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늦추입이죠. 추입형의 각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 붙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발을 살리는 건데. 선행을 오면 뭐 담양 최강이라든가 뭐 용연 뭐 이런 나필들이 선두권을 치고 나갈 소지는 있지만 이 마필들의 지구력이 썩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더더구나 경주가 1300이고 그래서 꼴찌에만 가르쳐 8번째인 동방워리어가 좀 차분하게 참고만 탄다면은 의외로 한 발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추인력은 계속 보여왔던 마필이고요. 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두권에 나서는 어떤 마필들도 능력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번 동방워리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일본과 용연은 계속 지금 체중이 빠지고 있죠. 당일날 체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데뷔전 때 마이너스 22kg, 지난번 때 12kg 또 체중이 빠졌습니다. 뭔가 좀 체식 상태가 안 좋기도 그러는데 발바꿈도 애매하고 선유권 전개는 하지만 끝걸음도 애매하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호와 백두대오는 항상 늦추입이 아쉬운 나필이고 올라오는 걸음이 좋긴 하지만은 얘도 너무 참고 타니까 좀 아쉽죠. 뭐 담양채강은 11월 30일 날 경주에서 바깥 기대임을 보여줍니다. 뭐 매번 인기마였던 마필인데 계속 3코너에서 결선까지 바깥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제주행 검사 때에는 이제 트레빗 제갈을 바꾸면서 뭐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는 모습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을 한번 추구해 볼 여지가 있어서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버머 담양체각이 당일날 뭐 용영과 함께 상당한 인기권을 모으겠지만 저는 늦추입이라 하더라도 설마 동방워리어의 최근 수성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걸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8마리밖에 안 되니까. 지난번에는 말이 12마리가 있었으니까. 그따구름 상황이 틀리죠. 8번 놓고 1번, 3번, 5번 3마리 안에서 주력 막고를 현장에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8마리 한대원의 부상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팔리지 말아야 될 마필이 팔려요. 정작 팔려야 될 마필은 좀 덜 팔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7번 해피매직입니다. 별거 없죠. 능력 부진으로 주행 지정받고 주행 검사 다시 받고 채찍 똑바로는 해보지만 별거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마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마필을 이번 경주 한대원의 승부처에 충막감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의 상태가 따라줘야 될 것이고요.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제가 결정을 하겠지만 미리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7번마 해피 매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후차권에서 뭐 1번 팔리고 2번 팔리고 4번 팔리고 5번 팔리고 뭐 이렇게 팔려요. 자, 과연 이렇게 인기가 분산되는 마필들이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옥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대건은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대건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면 팔리고는 있지만 졸전을 펼칠 수 있는 인기권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이경주 한대건과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자, 7번 해피매직 재밌게 보는 마필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답답하시면 답답하지 않아도 좀 찾아라. 내가 잘해줄게. 내가 뭘 잘해주지?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상만 5경주로 넘어갑니다.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경주의 1000m를 이제 줄기 시작했죠. 눈여겨보고 싶은 마필은 오마 벌마천하와 7번 펑키입니다. 이 7번 펑키 같은 경우에는 주행검사 때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의외로 결선 전반 한 발에서는 모래를 한 마리가 더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실전과 주행검사는 많이 틀렸죠. 실전에서는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경주를 펼쳤지만 이 채찍을 동반하니까 마필이 때리는 쪽으로 계속 기웁니다. 오른쪽 때리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 때리면 왼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채찍에 대한 반응이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까 이 경주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탄력 자체가. 아주 편한 선행을 간다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얼마만큼 내가 채찍을 사용하지 않고 이 마필을 결승선 전반까지 끌고 가서 한 발을 딱 버티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단독 선행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 편성도 개같고요. 지금 펑키가 가장 유력한 충막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현장에 바람 부는 걸 봐서 바꿔가도록 했고요. 벌마천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백강렬 마방에서 김보경 마방으로 마방을 이적했는데 선행을 나서니까 기대 이상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필들이 계속 귀복을 보였던 마필인데 머리를 맞지 않고 뛰는데 조교사 입장에서는 편성도 녹록한데 선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내겠죠. 근데 이 펑키가 원체 빠르니까 벌마천하의 선행을 낙관할 수가 없어서 반신반의해요. 근데 마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마방 이적하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고 예전에 그 3월달에 거세하고 나서 나아지겠지 나아지겠는데 워낙에 농땡이 기질이 심하다 보니까 조절을 펼친 거예요. 마방 이적한 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영화 투투웨이는 데뷔전 때 체중도 많이 빠졌었고요. 18kg 빠졌었는데 의외로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모습인데 너무 걸음이 무뎌져서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3번 베리베리 땡큐는 조교 때 보면 펄펄 날아다녀요. 진짜 이거는. 이 조교 때 보면 이미 왔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부산 거를 매번 찾아보면 이 마필은 매번 간답니다. 베리베리 땡큐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승부가 걸렸고 매번 이걸로 항구라 해라. 뭐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출처가 어딘지는 나도 말할 수는 없고. 근데 맨날 실전에서는 안 뛰고 결국은 연습주행까지 해봤는데 정말 실전에서 안 뛰는 건 신기해요. 좀 답답합니다. 6번 완봉은 혼전화 중에 한 발이고 어쨌든 부상경마 5경주로 7번과 5번 7번 쪽과 5번 쪽인데 7번이 워낙에 주행 불량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오는 마필 7번, 5번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상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한대는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1600m 8마리 앞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왜 승부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 타고난 질주는 최근에 뭐 입상도 하고 우승도 하고 부당이 57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잘 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하고 입상도 할 수 있지만 이마피를 놓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찝찝한 거예요. 자, 이 틈을 노릴 수 있는, 자, 과연 한대건의 충만은 어떠한 마필이 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가시면 됩니다. 말 8마리 뛰니까 적중하기 쉬울 것 같죠. 의외로 어렵습니다. 온몸 타고난 질주를 놓고 한 5마리가 빨간불이에요. 빨갛게 배당판을 점이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막건을 공략할 것인가. 과연 온몸 타고난 질주를 충마로 놓고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한대건이가 노리고 있는 그 마피를 충마로 놓고 공략할 것이냐. 이것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의 시원한 한방 기대해 주십시오. 자, 한대건 적중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경마 6경주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피들이 도전하는 경주고요. 일단은 이번만 레이첼이 지난 공백기 이후에 선행을 갔다가 오랜만에 출전을 했었죠. 호흡기 질환 때문에 8월달 경주 이후에 안 뛰었던 마필인데 후두 개포착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게 항상 이렇게 언제 호흡이 이럴지는 모르니까 이게 거의 뭐 수술을 해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라서 선행은 가겠죠. 근데 이번 레이첼을 놓고 공략하기에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 안 될 건 없습니다. 이번 레이첼이 후두개 포착이 안 나와서 정말 선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호흡기 쪽에 이 호흡을 막아버리는 거는 뭐 똑같잖아. 사람도 뛸 때 뭐 사탕 먹고 뛰면은 괜찮겠어. 사탕이 꼴딱딱 넘어가고 손을 막는데 그래서 어느 날 사탕을 삼켜버리면 괜찮겠지. 어느 순간에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나쁘진 않고요. 7번과 샤포킹은 뛰었다 안 뛰었다를 하지만 한 발은 있고 선입권 전개도 되고요. 8번 댄싱 블레이즈는 왜 이따위로 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말경주 편성에 선두권 가담도 됐었는데 그 꼬름이 안 나와. 너무 신기한데 10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우승하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력을 아낀 건지 그것도 애매하고요. 열심히 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애매한 말이에요. 최근 연속 입상을 하면서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고 10번 리얼리원은 솔직히 경주가 잘 풀렸죠. 뭐 선행까지 가면서 잘 풀렸고 뭐 이거 뭐 지금 34전 동안에 6살짜리 말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승부가 또 선행도 안 되는데 자, 문제는 실망 5세이라고 봐요. 끝걸음을 보여줬던 경주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컨디션이 살아나면 계속적으로 자기가 올라오려고 하죠. 김혜성 기수가 좋은 호흡을 맡았던 마필인데 그 당시의 편성은 좀 약했었는데 이번 경주 편성 역시 강하지 않은 편성이라서 참고 있는 한 발? 이게 통하지 않을까. 가장 주목해봐야 될 마필은 바로 실버 5-1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버를 놓고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8번을 놓고 공략을 하든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번 실번, 실버 8번 두 마리의 마필을 가장 이번 7경주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상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 달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상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금요일경마에서 반드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경주 8경주에서 한 대건 승부를 보였습니다. 2등급 경주리 1200m 제12경주 출발했습니다. 12경주 8번 스프리조이는 골편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와서 지난번에도 다리 상태가 안 좋았었죠. 근데 다리가 안 좋은 분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다리가 안 좋아도 올 것이다. 8번, 5번, 7번. 스프리조이 단독 선두 2위는 5번 미라클 한셋.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안말경. 네, 2경주입니다. 3번만 만만오마.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경향이 있어서 경주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마필인데 나아졌습니다. 6번 그린 사랑도 한번 넣고 4번과 6번. 만만오마가 선두에 그 뒤 6번, 7번 순이었습니다. 4경주 출발했습니다. 이번 부루의 승자가 누구? 4경주입니다. 정말 스타디스가 정말 산뜻했습니다.
이마피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마피 선행력을 가지고 있어. 신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과 스페셜라이트 무난하고, 17번 넣고 6번. 7번, 6번, 3번, 5번. 일단은 8번 딥마인드가 문제라고 보죠. 지난번에 1600m에서 선행을 가고서도 이전에 그렇게 8마신을 이길 때의 여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400m를 도전하고 있고 1600m에서는 호흡이 짧으니까 안 됐는데 과연 이 마피를 믿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평가를 우선적으로 해봐요. 후차권에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불안한 마필은 6번가 이스트입니다. 이거는 왜 팔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지우고 싶은 마필은 6번가 이스트입니다.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마필이 살아남고 어떠한 마필이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알아야 되고 근데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것조차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리는 한대건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것만 사시면 되고요. 빛나는 적중, 환상적인 적중은 여러분들한테 칭찬받는 경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심혈을 기울였고 가장 큰 승부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8경주 한대건 더 봐가면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9경주고요. 경주의 1300 더버가메인 승부처 이어서 메인 승부처 마지막 부산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뭐 마지막까지 11경주까지 남아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황 내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10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일단은 충막 가면 이번에 트루킹을 보고 있어요. 제가 충막 공개해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게느빠르하고 안쪽 기재는 모습으로 추입을 했던 마필이 56kg예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일 것 같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아직까지는 전 더 있다고 봅니다. 자, 과연 현장에서도 별 이상이 없어서 트루킹이 한대건이가 충마로 가져갈지는 현장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문제는 후차권 싸움이라고 봅니다. 과연 후차권에서 뭐 팔리는 마필들이 많죠. 뭐 3번, 4번, 뭐 6번, 8번, 9번 한 5-6마리 팔려요. 뭐 다 안고 가서는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또 솔직히 이번 뭐 트루킹이 현장 상태가 개판이라고 한다면 이 대안의 충마가 있습니다. 야, 결과적으로 한방 막건이 되겠죠. 그래서 축을 거꾸로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트루킹을 놓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전 트루킹은 어쨌든 그냥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8경주 더버가 메인 승부처에 이어서 9경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조기 퇴근 한번 이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과 10경주예요. 12번 앞에들이 출전했고요. 2000m의 최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승세죠. 7번과 최강 썬더가 14번을 뛰면서 5번의 우승과 5번의 입상.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지난번에 마스터윈에게 밀리면서 걸음이 좀 아쉬웠었는데 그 걸음은 상당히 좋았었고요. 문제는 부담량이 56kg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57kg 지나마자 왔지만은 뭐 그때는 상대가 들리고 뭐 특별하게 나쁜 데가 없는데 이 마필을 꺾고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3번 러닝삭스도 마찬가지예요. 7번 최강 썬더가 2000m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3번 러닝삭스는 2000m 경험이 있죠. 지난번에 10번 게이트 이번에는 최적 전개보다는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번 3번 러닝삭스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3번, 7번 이 두 막공원이 인기가 필 것 같은데 두 마필도 안 되는 막공들은 아니고요. 1번 무한열정은 사실 2000m가 어울리는 마필은 아니에요. 조금 짧은 마필이다 보니까 못 뛰는 걸음은 아니지만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고요. 9번 우사인 너트와 10번 월드 넘버원은 최근에 걸음이 분명히 살아났죠. 근데 뭐 이렇게 졸전을 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데 조교 때 보면 아무 이상 없어요. 부담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과연 얼마만큼 끝걸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차이인데 두 마필 다 지금 2000m에서는 다들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입니다. 안 될 것 없고요. 충만 한정이 좀 고민이 되는데 3번, 7번 맞고는 안 사자니 또 그렇고 3번을 놓고 7번을 빼고 사자니까 또 그렇고 그러니까 3번, 7번이 최저 배당이나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1번, 9번, 10번인데 배당 없으면 3번으로 가고요.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터진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부담장 때문에 배당이 나와도 할 말은 없지만
10경주가 의외로 저 바닥 맞고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자, 바닥만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8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파죽의 상승세라고까지 할 수 있나요? 오마 스파클. 사실 그렇게 여력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승급을 한 게 아니라서 이 거리가 1200을 처음 뛰다 보니까 찝찝한 것도 어쩌 있는데 이 다른 마피들이 원체 느리기 때문에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마 스파클은 죽을 때 죽더라도 선행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뭐 다이나몬드 킹은 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57kg의 중량을 다시 한번 이겨내야 되는데 예전에 57kg를 저를 먼저 봤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요. 3호는 메이저 썬더가 2차 입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안말 편성이었었죠. 이 마피드 참 별거 없어 보이는데 감량이 있고 의외로 같은 날 3차 가라다 승급한 6번 예스레들은 기승자를 김철호 기술로 바꾸면서 감량 기술을 기용 안 했죠. 그래서 부산이 올라갔고 그런 거 보면 4번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임요스타도 분명히 각질 변경에 성공을 하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이대볼 겁니다. 현장에 가면은 뭐 2번을 놓고 팔리든 5번을 놓고 팔리든 어쨌든 팔릴 거예요. 저는 그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오머 스파클이 좀 더 보여줄 거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번을 놓고 2번, 4번, 7번 이 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고 싶고요. 현장에서 한번 아니다 싶으면 배당을 한번 의도적으로 노리고 금화피를 놓고 한번 금화피는 현장에서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경마 금요일 경마 예상을 마쳤고요. 승부처 공개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달의 승부처는요 4, 6, 8, 9 8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3경주까지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차가운 바람을 뚫고 서울경마 취재 들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 한대호였습니다.